네, 인간의 이해 9주차 2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까지 1교시에는 여러 가지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영상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이들이 어떤 그 자연적인 조건, 또한 그 서양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그 비롯된 그런 이제 사고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중국의 도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그 사고로부터 분명하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면은 동양의 경우에는 상황론,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상황론이 중심이 되고요. 거기에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본성론이 중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적인 설명에 있어서 동서양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외딴 시골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줬거든요. 서양에서는 이런 상황을 갖다 설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인의 성격, 서양인들의 성격은 특질이나 내부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셀리는 남을 잘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양인 사람들은 상황 요인에 의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그때 주변도 어두웠고 상황이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문에서 다룰 때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미국 신문에는 걔는 평소에 약간의 그런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좀 과격한 성격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성격을 갖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기보다는 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이어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최근에는 먹을 것도 좀 힘들었다라든가 주변의 동료들이 막 그냥 왕따를 시켰다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대요. 실제 기사들도 그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기인 오류에서 동서양도 또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황을 무시하고 성격을 이제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그런 오류들이 분명히 동서양에는 차이가 존재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동양인들의 경우는 이제 인과 모델을 갖다 이제 주로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양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동양의 경우에는 인과 모델 중에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사건 같은 경우도 연대기 순서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인에 따른 그런 결과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그 일이 왜 일어난 건데?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과 요인을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갖다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원인이 뭐야? 이렇게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야?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경우에는 선행적인 표현이라고 쓰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후행적인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들이 분명히 어떤 사건을 보는 이런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동양과 서양의 시각적인 차이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Is this person look happy? Yeah. What about him? The same one? Yeah, I would say so. That he looks happy. I believe happy. Okay. I'd like to believe happy. What about him? That one, are they different? I don't know. I would say that one's happy as well. He's happy, yes. What about him? He looks the same to me. He looks happy too. Is he happy? He looks like it. What about him? He still looks kind of happy. North Americans in general are likely to focus only on the center of the scene, which means the center person. Yes, this is a task. They can nicely focus on the center and then try to guess the patterns, the central figure's facial expression. And then even though the background has been changed, like a angry background, sad background, and happy background, they do not care so much about that. Okay, which means that they are nicely produced consistent variation to us, the same type of facial expressions. 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만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다른 또 영상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동양인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 보이면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요. 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측면들 동양의 경우에는 주로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명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동양의 경우에는 동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계를 갖다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명사니까 명사의 경우에는 바로 그 사물 혹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범주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사물 자체를 먼저 배우게 되고 동양의 경우에는 애들이 관계를 갖다 이제 먼저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표현에 있어서도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범주를 중심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관계를 중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례가 하나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처음에 이제 보셨었던 팬더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놓았을 때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가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영상 보실게요. 여기에 원숭이와 바나나, 팬더, 3개의 사진이 있다. 이 중에서 2개를 묶어야 한다면 어떻게 묶어야 할까? The panda and the monke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The panda bear and the monke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and they're both mammals as well. The panda and the monkey go together? Wh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they're both mammals, whereas the banana is a fruit. Panda and monkey. Why? Because they're animals. One type of study that we do is that we show people triads of pictures, 3 pictures, 3 different objects, and we say, which of these 2 go together? And it might be something like banana, panda, monkey. And the Americans say, well, the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both of them are animals. But the East Asians are much more likely to say the monkey goes with the banana because monkeys eat bananas. So the Americans, the Westerners,
are seeing the world in terms of categories like animal and so on, and these are not as salient to East Asians. They're much more likely to see the world in terms of relationships, like monkey eats banana. 원숭이랑 바나나. 이유는요? 원숭이 바나나 좋아하니까. 猴子跟香蕉。为什么？因为猴子喜欢吃香蕉。猴子和香蕉啊？为什么呢？因为猴子吃香蕉啊。猿とバナナ。猿とバナナ。その理由は何ですか？猿バナナ好きそうだ。モンキーとバナナをつなげる。モンキーとバナナ？そうするとモンキーがバナナを食べるから。そう？ 분명하게 보셨죠? 예.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 다 동물이기 때문에 예. 원숭이하고 팬더 이렇게 묶는다고 합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예. 원숭이하고 바나나,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예.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좀 특이하죠? 신기하죠? 예. 다음은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하고 명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언어로만 표현된다기보다는 그 언어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범주의 의미 또는 개체의 의미 또 연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이 결국은 동양의 경우에는 고맥락적인 서로 끈끈하게 연관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고, 서양의 경우에는 저맥락적인, 즉 사물 개체를 따로따로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왜 서양에서는 명사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동사가 발달했을까?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마시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때 차를 더 마실 것인지를 묻는 언어 사용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인은 더 마실 것인지를 물을 때 차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more tea라고 묻는다. 그러나 동양인은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더 마실래라고 묻는다. 마시다라는 동사는 사람과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과 차가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믿는 서양에서는 차라는 명사를 통해 질문의 의미를 표현한다. 개체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명사를 사용하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동사를 사용한다. 서양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한 서양의 경우에는 논리를 갖다 중심으로 하게 되고 동양의 경우에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새는 척골동맥, 즉 척추를 갖다가 통해서 흐르는 동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독수리는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모든 새는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모든 펭귄은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서양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경험상 조류의 전형성이 강한 그런 독수리 쪽이 더 설득력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부분들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경우에는 요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인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이거 둘 다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이냐. 그러니까 동양은 완전히 이거 아니면 A 아니면 B 이런데 동양의 사고는
A냐 아니면은 A하고 B 둘 다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이제 사고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A가 맞긴 하지만 B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모순이라는 얘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동양의 이제 사고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논리를 갖다가 서양의 경우는 이제 중시하는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이제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는 이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바로 이렇게 점 보는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풀고 운명 뭐 이런 것들로 푸는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뭐 이제 그 점을 보는 예, 그 유명한 점술가라든가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쪽집게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우리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신기하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반엄 효과. 예, 그러니까 즉 모든 상황이 나한테 꼭 맞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그럴까? 언어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언어적인 표현도.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뜨거운 목욕탕에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아들이 늘 그런다잖아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자기는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런다고. 예, 이러한 이제 그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이 사실 수학을 잘해요. 서양 사람들보다. 그건 왜 그럴까? 수학을 잘하는 비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형식적인 논리보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맨 밑에. 동양이 서양보다 수학 교육 방식이 우수한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많답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예, 그러한 측면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동양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서양 쪽에 더 일찍 시작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그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문화와 고대 중국 문화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동질성 또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제 문화들 또 어떤 고대 그리스의 또 토론하는 문화, 공화적인 문화, 예? 공화정적인 즉 논쟁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구조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도 동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과정, 인식론, 형이상학적인 부분, 주의, 사회구조, 경제, 생태학 전체가 이렇게 아우러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생태학은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경제는 사회구조하고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사회구조는 주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주의는 형상학적인 부분, 인식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서로 그러한 그 단계적인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총괄적인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생태 환경의 경제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대 그리스하고 고대 중국에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 지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 맨 처음에 이제 차이점들을 갖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사고 구조가 주의와 형이상학적인 신념에 미치는 영향도 고대 그리스는 사물 자체에다가 중심을 두고 공통 규범의 범주화라든가 내부 속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세상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다
있다라고 보는 데 반해서 고대 중국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체 맥락에서 어떤 그 사물이 되든 또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은 복잡하고 가변성이면서 모순적인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양적인 사고가 옳은가? 아니면 서양적인 사고가 옳은가? 이거는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많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말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엔지니어가 많답니다. 예. 그리고 논쟁 부분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 비해서 동양에는 갈등 상황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고 중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갖다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하면 서양에서는 계약을 한 번 계약을 하면 끝이에요. 계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이런 어떤 계약을 하는데 꼭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아니 계약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계약할 때 이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방비 관련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연 계약을 한 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걔네들은 단연 계약을 하면 나중에 자기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1년씩 하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 심리, 성격,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옳다라고 표현하기는 이제 곤란하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커버를 해주고 개인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너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서양의 경우에는 전체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렸었던 그리고 요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나왔었던 각 챕터별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더불어 사는 삶인지 홀로 사는 자기 개념인지 전체를 보는 시각인지 부분적으로 보는 건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동사를 통해서 보는지 명사를 통해서 보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하는지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동서양이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죠? 주로 먹는 밥의 경우도 우리는 쌀, 쟤네는 빵. 우리는 찌잖아요. 짓는 거고 쟤네들은 굽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그쵸? 젓가락이죠. 주로 이제 젓가락을 쓰고 이제 숟가락 이제 우리는 보조적으로 쓰는데, 서양의 경우는 포크하고 칼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잖아요. 보통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요. 쟤네들은 웬만하면 손으로 붙들고 먹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쵸?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통째로 들고 먹지 이렇게 붙들고 먹지 손으로 붙들고 먹지 어떤 기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그런 차이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좀 내잖아요. 그렇죠? 차를 마실 때. 근데 쟤네들은 조용하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고요. 또 나무 같은 것도 분명히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쟤네들은요, 우리는 목재 저장할 때 세워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쟤네들은 눕혀서 반드시. 또 우리는 목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욕할 때는 보통 밖에서 이제 씻고, 그쵸? 물은 깨끗하게 이제 퍼가지고 이렇게 끼얹고 하잖아요. 쟤네들은 목욕탕 안에서 다 합니다. 비누 풀어놓고 뭐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 이제 있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충돌할 것인가 통일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세요? 정치구조, 경제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은 아마 동양도 서구적으로 조금 이제 수렴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는데요. 문화적인 차이는 결코 융합되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느 시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구가 이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지속적으로 존재를 할 거라고 보고요. 동양이 서구화될 것인지 서양이 동양화될 것인지 차이가 계속 존재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견해고요. 이 또 우리 리처드 니스백 교수의 이제 견해이고요. 자, 끝으로 이 생각의 지도라는 이 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걸로 바로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그런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2일 OUS 미디어 비평 시작합니다. 네, 얼마 전 벌어진 60대 한인의 총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이슈로 한국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 속에서 동성애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효는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I did. I had to.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Now you have blood in your hands that will never wash off.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조승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 조승희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으로 알려져서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언론 보도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총기 규제가 느슨했다와 같이 용의자가 처한 상황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나 BBC와 같은 외신들은 조승희의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조승희는 원래 폭력적이고 불안정했다든가 같이 용의자의 내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동양 언론은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 서양 언론들은 그 대상 자체를 바라보는 본성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 시각 차이는 보도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새 사랑에 빠지면 짜릿하고 부드럽게 그녀는 안다. 내 몸의 부드러운 비인내 머쉬룸 에스트로겐을 3분의 1 줄인 나의 첫 번째 비인내 머쉬룸. 왜 갑자기 번쩍지었을까요? 방송 미디어 비평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방금 보신 두 영상 모두 필름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죠. 먼저 보셨던 동양의 머시룸 광고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효능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동화 같고 예쁘고 샤방샤방하게 데이트도 하고 번지점프도 뛰고 이러면서 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리고 있습니다. 좀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상당히 직접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동양은 돌려 말하는 반면에 이 서양은 직설적으로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화법에 훨씬 익숙합니다. 반면에 서양은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화법에 익숙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네, 어디에 좋다는 건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건강 제품의 광고입니다. 차마 제품의 효능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 동양의 우회적인 화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광고가 힌트를 칠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이렇게 말할 듯 말 듯한 동양 특유의 화법이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이 제품 광고 어떻게 만들면 효과적일까요? 네, 현장에 이현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나와 있는 이현웅입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 네,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면 안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어서셔서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말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 산수유 광고 서양에서 광고한다면 어떤 멘트들을 광고 속에 넣을까요? 기대됩니다. 좀 더 직접적인 서양의 화법이죠. 산수유를 먹으니까 식사가 잘 되네. 네, 아마도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생방송이고 또 방송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OGS 이현웅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홍콩 방송 비디오 비평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레알 사나이가 동서양의 문화적인 잘 보여준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빨리빨리 준비 못합니까? 네, 정신 못 차립니까? 빨리빨리 준비 못합니까? 똑바로 정신 차립시오. 어허, 해미병. 이병, 땡. 정신 못 차립니까? 피타면 준비.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의병 제대로 못합니까? 살려서 움직이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의병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해미병, 너 표정 왜 그래? 놀라. 이병, 너 뭐가 그래? 이병, 땡.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까지 기합받습니까? 기가 막히네. 야, 너 가고 장희명 너 일로 나와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가 장호님께 더 너무하다. 아니 군대는 당연히 궁금초생활인데 제가 이런 뜻도 같이 좀 받을 수도 있지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최순 기자. 이 호주 출신의 햄 세밍턴은 이 단체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단체 기한 문화, 햄 세밍턴에게는 다소 낯설었나 봅니다. 네, 바로 서양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권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동양은 이렇게 개인보다는 공동체, 우리, 이러한 집단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러한 군대기합, 단체 군대기합은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네, 이 영상이 앞으로도 한 4, 5분 정도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영상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소도 있으니까는 오늘 인간에 의해 9주차 수업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